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른 하늘빛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린다면 새벽서부터 일출 전후,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참 빛을 찍기 어렵다는 대낮, 한낮 시간대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빛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빛, 어떻게 보면 시간대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황색과 빨간색, 어떤 일몰 그 시간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해가 지고 났을 때 또 하늘빛은 또 다른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또 골든타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골든타임, 그 다음에 일몰 후까지. 자,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출 때도 마침 골든타임이 있고요. 일몰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낮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 코발트 빛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또 반대로 또 순환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는 한낮을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든타임 시간대를 가게 되면 다시 또 등장하는 게 주황색과 빨간색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리빙스턴입니다. 여기 짐베지 강이라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배를 타고 짐베지 강을 또 사파리도 해요. 강을 타고 이 밑에 내려가면 빅토리아 폴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어마어마한 경험례는 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바로 영국의 선교사였는데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그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탐험을 했어요. 그 탐험을 해서 바로 그 폭포를 발견하게 되는데 원주민들은 모시툰야라에서 천둥 소리 나는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시툰야라 부른 것을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뭐라 불렀냐? 빅토리아 폭포로 붙인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빅토리아 여왕한테 후원을 받아서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주민은 그걸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지금 인류의 역사는 서양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빅토리아 폴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졌고 도시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리빙스턴이라고 붙여지게 된 겁니다. 자, 잠베지 강에서 제가 크루즈 하기 전에 선장실이라 할까요? 들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운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았는데 또 오른쪽에 이렇게 또 멋진 샴페인 잔 하나 딱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노란 빛을 담아봤어요. 각도를 조정해서 어때요? 화면 색깔이 노랗죠. 이건 일몰이기 때문에 점점 노란색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 기운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는 미국 하와이입니다. 야, 영화에서 우리 맨날 그 유명했던 네가 가라 하와이 이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생각나는 하와이. 자, 하늘빛을 보세요. 노란색에 가깝죠. 노란색이고 점점 내려갈수록 주황색 빛이 돌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해가 수면 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뼘 정도 있는 곳에서는 노란색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노출은 바로 해를 맡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서 기다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일출 때도 제가 여수 항일암 때 찍을 때 이런 똑같은 기법을 보여줬어요. 한 걸음 물러나서 사람들을 항일암 우리 절집에 기와선 안에다가 항일암에 일출을 집어넣고 사람을 실루엣에서 처리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 일몰도 똑같은 기법인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일몰을 감상하겠죠. 근데 수면 위에 해만 보면 이게 어디 하와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모습,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연인들이 사진 찍어주는 연인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도 보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오후 시간에 빛의 골든타임을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골든타임 시간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점점 색깔이 어떻게 해요? 붉게 변하고 있죠. 요 꽃이 해수욕장입니다. 안면도의 꽃이 해수욕장. 자, 왼쪽에 보면 이 아름다운 꽃이 할매바위에 태양을 담고 싶어서 저분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못 참아 찍을 수밖에 없는 안면도의 그런 표현들인데, 자, 여기 이제 해수면에 점점 닿을수록 하늘빛은 위는 주황색에서 빨간색 톤으로 점점 빛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달면 이 물빛은 점점 더 붉게 물들겠죠. 이런 건 우리가 한낮에는 빛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저걸 어떻게 극복하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재생 반복을 했죠. 어떻게 해요? 빛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간으로 찍는 것처럼 기록적이고 사실적인 사진 찍을 때는 대낮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사체를 끌고 들어라. 마찬가지 여기도 할매바위하고 태양도 있지만 저 왼쪽에 한 사람이
왼쪽에 바지에 손을 넣고 오른쪽에 핸드폰을 꺼내서 찍음으로써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그런 안면대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과 이렇게 보여주죠. 자, 왼쪽에 보면 노란색 태양인데, 반짝이는 게 여기 위에 있고 하늘이 노랗지가 않네? 여긴 제주도에 찍은 건데요. 제주도에 찍었는데, 이러려면 여기에 안개나 이런 구름, 이런 것이 많이 끼면 태양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간대에 똑같은 일몰 타이밍이긴 하지만 대기의 구름과 안개와 이런 해무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태양빛에 따라서 하늘 색깔도 다르게 비친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주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충남 홍성에서 촬영한 겨울에 찍은 소나무 사진이에요. 소나무. 일몰 쫙 이제 거의 뭐 지평선에 닿을 듯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평선 쪽에는 붉은기가 있고요. 그 위에는 노란 거. 아직은 하늘 위가 파란 기운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에 가면 여러분들이 색감을 파란색서부터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까지 차분하게 다 넣을 수가 있죠. 홍성에서 아름다운 휘어진 소나무를 이제 한 분이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담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빛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개조가 다 다른 빛이 골든타임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요르단 사이 아까와 그 사진이 비슷한 겁니다. 여기 조금 더 클로즈업 한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갔었던 사이에 요 연인들의 사진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빛이겠구나, 반짝이는. 여기가 해 질 때 찍었으면, 완전히 해질 때 찍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여기가 좀 노랗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수면 위에 올라 있다는 거죠. 태양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골든타임을 통해 가지고 연인들의 이런 모습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불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하늘빛을 고스란히 반영하니까 우리는 골든타임 때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 세 가지 색깔만 생각합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자, 그러면 여기는 피사체에 비치는 색깔은 어떠냐? 자, 여기 보면 약간 노란기가 들죠. 해가 질 때 이런 모습이 듭니다. 자, 산토리니에서 지금 보면 집집마다 여기 보면 작은 곳에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면으로 지금 해가 비치는데 한낮보다는 빛이 세기가 강도가 약해졌고 기울기가 좀 밑에 낮게 옴으로써 고도가 낮음으로써 해설 비치는 비스듬히 파고듭니다. 비스듬히 파고들고 있고 이런 흰색 계통도 약간 노란 계통의 그다음 붉은 계통의 빛을 반사시키고 있죠. 그 이유는 일몰 타임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비치면 어떠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할아버님 오른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저녁빛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톤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스완에서 촬영했던 바로 이 뱃사공 할아버지를 촬영한 사진이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분 거는 빛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위에서. 할머님의 주름살 이런 것들이 얼굴 색깔도 피부톤이 노란 계통을 띠고 있죠. 우리 골든타임에는 하늘만 노란 게 아니라 태양빛 자체가 그런 노란색이 강렬한 색온도를 발산하기 때문에 이 색온도에 의해서 우리 피사체에 가진 이런 피부, 사람의 피부 아니면 벽돌 색깔 어떤 다양한 피사체에 닿는 순간 그 빛이 노란색이나 그다음 붉은색을 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빛은 아직까지 해질 무렵이 아니니까 얼굴에 노란 색깔의 분위기가 띄요. 그러면 붉은색은 언제 뜨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여기가 영주 부속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영주 부속사가 소백산 너머로 해가 질 때 겨울에 자 여기 보시면 눈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둥 사이로 빛이 파고들었죠. 지난 시간 생각나세요? 남중고도, 우리나라는 겨울에 남중고도가 한 40대 45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안에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옥처럼 깊이 들어오려면 겨울철에 찍어라. 요거 제가 아마 합천 해인사 때 일주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안양루 밑에 바다까지 우리 겨울에 빛을 받으려면 겨울에 촬영해야 됩니다. 안양루 밑 깊숙이 빛이 받았잖아요. 근데 해질 때 찍어 또 오니까 톤이 어때요? 땅색의 땅 색깔이 조금 더 노랗고 붉은 기운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느낌이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하늘만 노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피사체에 닿는 순간도 이런 색으로 빛날 수 있다.
빛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있는 압살라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무용하는 그런 조각을 새겨놓은 부조상이에요. 거기에 그림자로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압살라가 강선을 받았어요. 보시면 훨씬 노란색 기운이 많이 들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조상이나 그러니까 하강함, 대리석 이런 질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햇빛이 좀 필요해요. 햇빛이 들어가는 순간 옆에서 파고드니까 그림자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도드라지고 질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질 때 찍게 되다 보니까 압살라가 좀 노랗게 물드는 그런 풍경들을 여러분들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골든타임에서 바다만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 아니면 건물 이런 부조상까지도 질감을 표현할 때 노란색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노란빛. 자, 이거는 중국 시안에서 찍은 병마용입니다. 병마용 뒤로 어깨 위로 해질 때 빛이 들어와요. 커다란 우리 천막 같은 그런 건물 지붕이 있잖아요. 그 사이 유리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대낮에 가면 이런 건 못 보고요. 해질 무렵에 가게 되면 뒤로 들어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병마용경에 비친 요 빛이 노랗잖아요. 완전하게 골든타임에 빨간색은 아니지만 노란색으로 물줌으로써 요 시간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골든타임 색깔의 바다와 그런 하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에 비춰진 피사체에 비춰진 이렇게 반사하는 색을 잡아내는 것도 여러분 사진을 좀 더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자, 병마용경에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죠. 고색 창연함 속에서 나는 깊이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참 좋은 풍경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때 아스완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요. 그러니까 여기 뭐요? 하늘빛도 노랗고 그 밑은 주황색. 그것을 그대로 물은 반사시키죠. 이런 펠루카드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몰 여행을 하게 돼요. 나일강에 다 가시게 되면 그 나일강은 카이사르와 우리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나일강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크루즈 여행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큰 크루즈에서 내려서 작은 펠루카라는 배를 타고 또한 일몰을 감상합니다. 큰 배는 부둣가에 정박을 시켜놓고 강에, 그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의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야, 이 순천만에 우리 가면 S자 물돌이 이거 많이 찍었어요. 저 또한 찍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좀 망원 렌즈를 찍었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사연이 뭐냐면 저는 이제 200mm밖에 망원이 없는데 여기에 올라갔을 때 순천만을 찍을 때 여기 동네에 부동산 하시는 어르신이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데크로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게 잘 만들었지만 초창기 때는 제가 이게 슬라이드 필름을 찍은 건데 한 30년 된 사진입니다. 그때는 그냥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됐었어요. 갯벌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올라갔는데 거기 부동산 하신 분이 엄청난 큰 렌즈를 하나 취미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몰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렌즈 하나 좀 잠깐 빌려달라 했더니 이런 말씀 지금도 생각해요.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총 빌려달라는 거 봤습니까? 뭐 그런 말을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시면서 잠깐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서 요거를 초망원을 찍은 거죠. 600mm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태양이 아니라 순천만에 비치는 갯벌과 그 물, 그리고 고기를 이제 마지막에 잡는 요 어부의 모습들을 클로즈업한 겁니다. 여기 노란빛과 붉은색이 그냥 갯벌에 물이 먹으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넣고 일몰을 찍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또 사진이 방법이다.